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조명공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명공학이 나오죠. 조명공학에서 첫 번째로 조명공학의 기초가 나옵니다. 조명공학의 기초에서 첫 번째로 열 에너지의 전달이 나오죠. 어떤 열이라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열 에너지의 전달은 일반적으로 대류, 전도, 복사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대류, 전도, 복사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류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얘기하느냐? 대류라는 것은 유체, 유체면은 일반적으로 기체라든가 기체 또는 액체, 이런 기체나 액체가 부력에 의해서, 열을 가하면 부력에 의해서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함으로써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간단히 뭐라 한다? 대류. 즉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남비가 있습니다. 남비에 여기에 열을 가했다.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는 남비 속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된다? 액체들이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부력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피가 늘어나는 물은 올라가고 위에 있는 물은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액체들이 상하 운동에 의해서 어떤 이 남비 속에 있는 물이 가열되는 것, 이런 것을 간단하게 대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전도가 나오는데, 전도는 물질의 이동이 없이 물질 내에 열이나 전기가 이동하는 현상, 간단하게 고체냅니다. 고체에서 거기 고체 내부에 뭐가 있다? 원자라든가 원자 또는 분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원자와 분자들이 열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진폭을 합니다. 진폭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되거든요. 그 진동에 의해서 옆에 있는 모든 원자들을 가격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생긴다? 열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즉 전도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불꽃이 있습니다. 불꽃이 있는데 여기서 쇠막대를 이렇게 연결해 놓을까요? 쇠막대를 놓고 여기다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이 고체 내부에 있는 원자들이 진동을 하거든요. 진동에 의해서 여기도 따숩게 되죠. 이렇게 쇠막대에 의해서 쇠막대가 이렇게 어떤 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데, 이렇게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그것을 전도라 이렇게 붙여놨죠. 전도. 그다음에 세 번째 복사라는 건 무엇이냐? 복사. 복사하면은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볼까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빛을 발하죠. 빛을 발해서 어디에 지표면에 이렇게 도달합니다.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떤 매개체가 없습니다. 태양과 어떤 지표면 사이에는 매개체가 없죠. 그럼 이때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이때는 무엇이 된다? 이때는 전자파라는 게 나옵니다. 전자파. 전자파라는 것은 전기와 자기를 묶어서 전자기파, 약해서 전자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전자파로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전자파로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을 무엇이라 한다? 무엇을 우리는 복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사는 어떤 매개체 없이, 매개 물질이 없이 어떤 전기와 자기가 파도 형태로 전달되는 것,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복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전파 또는 차파로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에너지를 무엇이라 한다? 복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복사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복사속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광원이 있습니다. 어떤 빛을 발하는 광원이 있을 때 광원으로부터 에너지가 복사되거든요. 복사를 또 일명 뭐라고 뜬다? 방사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원으로부터 에너지가 복사 또는 방사되고 있을 때 단위 시간 1초로 얘기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복사되는 에너지의 양, 이것을 뭐라 한다? 복사속이라 해서 복사속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람다로 쓸 수도 있고, 람다 또는 파이로도 많이 씁니다. 복사속 파이는 무엇이 된다? 복사속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복사된 에너지 양, 복사속
복사속이라 해서 복사속은 무엇이 된다? 복사속은 복사된 에너지의 양을 W를 써서 시간, 타임, T초 동안에 복사된 에너지 양.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 되었고 줄을 뭐로? 시간 세컨으로 줬죠. 그래서 단위는 W를 쓰고 뭐라고 쓴다? 이럴 때 와트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사속의 단위는 무엇이 된다? 복사속의 단위는 파이로 써서 와트가 됐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사속. 자, 그럼 이런 전기와 자기가 파도 형태로 전파되어 나오는데 그 전자파들은 파장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에 따라서 고유한 특성을 갖는데요. 그 특성 중에서 무엇이 있다?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가시광선, 가시는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가시. 그럼 선인데 광선이 눈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시광선 하면은 사람의 눈이 빛으로 느낄 수 있는 파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보아서 빛으로 느끼는 그런 파장입니다. 전자파. 빛을 느끼는 전자파를 무엇이라 한다? 가시광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시광선. 그 가시광선은 일반적으로 어떤 범위가 있는데요. 이 전자파들은 파장에 따라서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고 했죠. 그 전자파들의 성질을 한번 구별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자파들의 파장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감마선이 있고 감마선, 그다음에 X선, 그다음에 자외선 라고 이야기하는 가시광선이 사이에 있습니다. 가시광선. 가시광선보다 좀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적외선이라고.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길어지면은 이것은 마이크로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으로 이렇게 전자파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파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파장은 무엇이 된다? 파의 길이를 파장이라. 파의 길이입니다. 어떤 전자파의 파의 길이가 되거든요. 파의 길이를 파장해서 람다라는 그 단위가 많이 메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자파는 파도 형태로 전기와 자기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전자파라고 쓰는데 여기에 최대값과 요 최대값 사이에 요 길이를 뭐라 한다? 요 길이를 람다 해서 이것을 파의 길이, 파장이라고 씁니다. 파장. 그렇죠? 파장. 파의 길이 람다. 이 파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그 고유한 특성들을 갖는데 그 파의 길이, 전자파들은 무엇이 된다? 파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을 우리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 빛으로 느끼는 그런 광선을 가시광선, 그다음에 또 파장이 좀 길어지면 적외선. 여기는 전부 다 선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마이크로파 이런 표현을 쓰죠. 파. 실은 파장 이렇게 파도 형태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선들은 워낙 이 파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하나의 선으로 보인다, 이 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파도 형태로 나타났다 해서 마이크로파 이렇게 얘기했죠. 요 가시광선은 전체 이 전자파의 범위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시광선이 찾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광선의 파장의 길이가 얼마에서 이 가시광선의 파장의 길이는 380, 이 파장의 길이는 380 나노미터입니다. 380 나노미터에서 700, 이거의 배가 되는 76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전자파의 범위를 무엇이라 한다? 가시광선이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380에서 약 430가량을 우리는 보라색, 380에서 430 보라색 쭉 넘어가서 녹색은 452에서 550, 노란색은 550에서 590 나노미터, 주황색은 590에서 640. 빨간색은 이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길은데요. 약 640에서 760 길이가
메타인데 나노메타라고 씁니다. 나노메타라. 이게 보조 단위가 있는데 우리 파장의 길이를 메타라고 쓸 때 1 마이크로라. 마이크로메타는 무엇이 된다? 마이크로메타는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를 마이크로메타. 그럼 1 나노메타이다. 나노메타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9승 메타. 우리는 전자파의 단위를 뭐로 쓴다? 1옹스트롱이라고 씁니다. 옹스트롱에서 A에다 0을 붙여놨죠. 이거 옹스트롱이라고 쓰는데 옹스트롱은 무엇이 된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를 우리는 옹스트롱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1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를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가시광선이 가지고 있는 파장의 범위는 얼마가 된다? 380 나노미터에서 760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어떤 전자파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우리의 감도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감각을 주는 정도를 뭐라 한다? 시감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감도. 그래서 시감도가 있고 최대 시감도, 그다음에 비시감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시감도라는 건 무엇이냐? 시감도라는 것은 어떤 파장의 에너지가 빛으로 느껴지는 정도, 어떤 감을 얘기합니다. 감도. 그래서 어떤 파장의 에너지가 빛으로 느껴지는 정도를 우리는 시감도라고 쓰며, 시감도는 단어를 쓰면은 시감도의 값은 좀 전에 공부했던 복사속 있죠. 복사속분의 광속의 비를 우리는 시감도라고 씁니다. 그래서 시감도의 단위는 광속의 단위가 루멘이라고 해서 LM으로 쓰거든요. 루멘 퍼 복사속의 단위 와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루멘 퍼 와트가 시감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감도 중에서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밝게 느껴지는 그런 분야를 최대 시감도라고 쓰거든요. 최대의 시감도. 그럼 최대 시감도는 어떤 말이냐? 최대 시감도는 680 루멘 퍼 와트이며 시감도는 680 루멘 퍼 와트에서 가장 밝게 느껴지는 것이며 그 파의 길이, 파장은 어떻게 되느냐? 파장은 555 나노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즉 555 나노미터는 얼마가 된다? 5550 옹스트롱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녹색과 노란색의 사이 550과 여기 사이 노란색 사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때의 파장을 갖는 가시광선이 우리의 사람의 눈에 가장 밝게 느껴진다. 그래서 무엇이라 한다? 최대 시감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녹색과 노란색의 사이를 뭐라 한다? 이것을 황록색이라고 했습니다. 황색과 녹색의 중간이다. 황록색. 색깔로 얘기하면 황록색이 우리 시야에 가장 밝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황록색의 파장이 555옹스트롱이며 시감도가 얼마이다? 680인데요. 최대 시감도와 다른 파장의 시감도의 비를 뭐라 한다? 비시감도라고 합니다. 이게 비교할 비자가 됩니다. 비시감도라. 비시감도라는 것은 최대 시감도분의 최대 시감도를 주는 감도가 680 루멘 퍼 와트이죠. 이 최대 시감도분의 다른 파장의 시감도입니다. 다른 파장의 시감도를 무엇이라 한다? 시감도의 비를 우리는 비시감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감도의 어떤 곡선을 그려보면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곡선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약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를 써서 시감도의 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된다? 최대 시감도를 주는데 최대 시감도 가장 빛에 가장 밝게 느껴지는 최대 시감도가 되는데요. 최대 시감도를 주는 파장이 얼마가 된다? 555 나노메타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파장의 시감도는 이제 떨어지죠. 최대 시감도보다 떨어지는데 이때 최대 시감도를 주는 시감도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 680 루멘 퍼 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감도, 비시감도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명공학에 대한 기초를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조명공학의 기초를 공부하셨는데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명공학의 기초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명공학의 기초량. 조명공학의 기초량을 볼 때 이게 광원을 보겠습니다. 광원. 빛을 발하는 광원이 있는데 광원이 이렇게 안에 점등 당구가 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글로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브. 그래서 광원이 있고 광원에서 글로브를 끼워놨습니다. 글로브가 되겠죠. 글로브를 끼워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나온다? 빛이 나오죠. 네, 빛이 방사상으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빛이 발생되어 나옵니다. 네, 빛이 발생되어 나오는데 이 빛의 양을 무엇이라 한다? 광원으로 발생되는 이런 빛이 나오는데 빛의 양을 무엇이라 한다? 이런 빛의 양을 간단하게 우리는 광속이라고 했습니다. 광속. 광원으로부터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의 양을 광속해서 광속을 무엇으로? F로 씁니다. F로 쓰고 단위는 LM으로 써서 루멘 이렇게 있습니다. 루멘. 그리고 광속이 나올 때 그래서 광속은 항상 무엇이 된다? 빛의 양이 됐더라. 그럼 이 빛의 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광원을 쓸 때 임의 방향입니다. 임의 방향. 내 마음대로 잡으면 됩니다. 임의 방향. 이 방향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원뿔이 되거든요. 원뿔. 이런 것을 입체각이라고 씁니다. 입체각 오메가. 여기서 광원으로부터 단위 입체각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광속의 수를 무엇이라 한다? 단위 입체각 또한 그냥 입체각에 대해서 발산되는 광속의 수를 무엇이라 한다? I로 써서 이걸 무엇이라? 조도라고 있습니다. 조도의 단위는 CG로 읽어서 칸델라고 쓰는 게 조도가 있죠. 광도. 광도는 어떤 광원에서 단위 입체각, 오메가가 입체각이 되거든요. 그럼 입체각당 단위 입체각에 대한 발산되는 광속의 비를 무엇이라 한다? 광도에서 I로 쓰며 단위는 C로 쓰고 칸델라라고 있습니다. 칸델라. 한마디로 해보니 광도는 항상 무엇이 된다? 이건 빛의 색이라고 쓰면 됩니다. 빛의 색이 광속은 빛의 양, 광원에서 발생하는 빛의 양을 얘기하고 어떻게 빛이 어떤 강하냐? 빛의 색이 얘기했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작업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작업면 이렇게 작업면 책상이면 책상이라고 얘기했죠. 이 작업면에 이 광원으로 광속이 입사하죠. 이 작업면의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입사되는 광속의 비를 우리는 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도 1을 써서 조도 1은 무엇이 된다? 단위 면적당, 이 작업면의 면적입니다.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광속, 입사 광속의 수를 무엇이라 한다? 조도라 했습니다. 조도의 단위는 룩스라고 있거든요. 룩스에서 X로 이럴 때 룩스라고 있습니다. 룩스. 이건 조도는 항상 무엇이 된다? 작업면의 밝기라. 작업면의 밝음을 나타내는 밝기를 우리는 조도해서 우리가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작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조도입니다. 어떤 조도는 어떤 사무실 작업면의 밝기를 얘기하더라. 그러면 이 광원을 내 임의 방에서 바라봤을 때 뭐가 나온다? 그랬을 때 휘도라는 게 있습니다. 휘도. 휘도라는 기호는 B로 쓰고 휘도는 무엇이 된다? 휘도는 내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 광원의 투영 면적, 겉보기 면적이라서 면적 A에 코사인 세타를 취해주면 이게 투영 면적이라고 씁니다. 투영 면적. 투영 면적이라고도 쓰고 또는 겉보기 면적. 어떤 물체를 딱 보았을 때 그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가 있다. 구를 우리가 바라보면 무엇으로 보인다? 원으로 보이죠.
네, 그런 원으로 보이는데 그런 보이는 그런 형태를 투영면이라고 합니다. 투영. 그래서 투영 면적당 광도 이 I를 나누면 무엇이 된다? 이게 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도는 광도의 단위가 칸델라, ICD로 쓰죠. 칸델라를 무엇으로? 면적, 투영 면적, 미터에 집어넣어줬다. 그러면 이것에 휘도의 단위로서 무엇이 된다? 이게 니트에서 NT로 쓰고 읽을 때 니트라고 했습니다. 니트. 그다음에 이 광원이 있을 때 이 발광면 있죠. 발광면, 빛을 발하는 면을 발광면이라고 쓰는데 이 발광면에서 단위 면적당 발산되어 나오는 광속의 수를 무엇이라? 광속 발산도라는 게 나옵니다. 광속 발산도라는 것은 어떤 광원이 있을 때 글로본 그 광원에서 여기서 광속이 발산되어 나오죠. 발산 나오는 광속의 수를 무엇이라 한다? 광속 발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광속 발산도. 이 광속 발산도를 R로 쓰고 단위는 기호는 얘는 조두는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입니다. 그러면 광속 발산도는 R로 써서 얘는 단위 면적당 요 광속은 똑같은데 이것은 발산 한마디로 광원으로 어떤 나오는입니다. 나오는. 여기는 조두는 들어오는 입사하는 광속이 되고 여기서는 나오는 광속이 된다. 이게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단위는 레드 룩스라고 해서 R에 룩스를 쓴 것입니다. 이럴 때 레드 룩스라고 했습니다. 룩스. 이것은 레드 룩스 하면 무엇을 이야기한다? 어떤 광원으로 어떤 발산되는 광속, 단위 면적당 발산되는 광속이 되겠다. 자, 이래서 우리는 조명공학의 기초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은 광속, F로 쓰고 루멘, 그다음에 광도, I를 쓰고 단위 입체각당 발산되는 광속, 칸델라고 쓰고, 그다음에 어떤 작업면의 밝기를 조도에서 E로 쓰며 단위 면적당 광속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룩스. 이 광원을 바라봤을 때 밝기를 나타내는데 그 눈부심의 정도입니다. 휘도라 해서 눈부심의 정도를 휘도, 단위 입체각당 광도의 수를 휘도라고 해서 단위는 니트도 있고 이 면적을 칸델라 퍼 센티미터의 즙으로 쓰면 이것은 스틸비에서 SB로도 씁니다. 보조단위 스틸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스틸비는 무엇인가? SB는 그것은 10의 4승 니트가 됩니다. 니트. 이런 보조 단위도 쓰더라고요. 휘도의 단위 쓸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광원에서 단위 면적당 발산되는 광속의 수를 광속 발산대에서 R로 표현하며 단위 면적당 발산 광속, 레드 룩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조명공학의 기초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명공학의 기초량들을 보시면은 서로 전부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광도는 단위 입체각당 광속의 수가 되고, 조도는 어떤 작업면에 발생되는 광속이 되겠고, 휘도는 단위 면적당 광도가 되는 것이야. 이 광도를 여기다 대입해서 휘도를 또 볼 수 있고, 이래서 모든 광속과 광도와 휘도와 조도와 광속 발산도들은 전부 다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 된다? 조명공학에 대한 기초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